상토는 침대 같은 나무 틀 안의 토양 또는 침대같이 편안한 흙 정도로 다가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토에 웬 침대가 반갑습니다. 그린스토리 채널의 유튜버 초예입니다. 가드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용어를 만나게 되죠. 그 중에 무슨 뜻인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아마 상토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낯선 용어를 만나게 되면 대충 그게 뭐냐 하며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야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 용어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지 못하니 상토는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상토는 침대 같은 나무 틀 안의 토양 또는 침대같이 편안한 흙 정도로 다가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토에 웬 침대가 나와 하면서 의아해할 것 같지만 이 상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자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상자는 책상, 걸상, 임상, 평상, 밥상, 침상 등에 쓰이는 글자로서 나무로 일정하게 만든 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어떻게 침대와 연관 지을 수 있느냐 하면 침대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 전에 침상이라는 좀 고전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침상은 침대와 같은 의미로 주로 사람이 누워 잘 때 쓰지만 갓난아기나 아프거나 몸조리가 필요한 사람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침상에 누워 보살핌을 받듯이 씨앗에서 발화하여 제 힘으로 살아갈 때까지, 즉 유아기 때까지 침상 또는 그런 적당한 토양에서 식물 집사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 기온의 변화에 대처하여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온상이 있고, 식물의 삽수를 외부 환경과 격리하여 뿌리가 잘 내리도록 관리하는 삽목상도 있는데, 아픈 사람을 침상에서 보살피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재밌는 것은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상토라는 말을 쓰고 영미권에서도 베드소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과거 농가에서 봄이 되어 씨앗을 뿌릴 때 보리나 옥수수처럼 직접 파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벼나 들깨처럼 직파를 하면 발화율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적절히 배합한 상토에 파종하여 발화율을 높이고 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관리하여 다시 옮겨 심었죠. 그런데 농가마다 상토를 제조하는 재료의 배합 비율이 제각각 달라 씨앗의 발화율과 성장률이 들쑥날쑥했겠죠. 그러다가 농업의 발달로 상토를 만드는 전문기업이 생기게 되고, 국가에서는 상토의 밀도, 성분, 유통기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비료관리법으로 품질을 관리하게 이르렀습니다. 씨앗의 발화율을 높이려면 토양 속에 유기물이 없을수록 유해균으로부터 유리하겠지만, 발화한 후 떡잎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자라려면 그때까지의 영양분이 좀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 상토의 거름 성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또 사람들이 상판을 들고 나르려면 너무 무거우면 힘이 드니 최대한 가벼워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상토인데, 여기에 일반 식물을 심어 기르려면 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영양분이 부족해지니, 식물을 잘 기르려면 상토이든 분갈이 흙이든 때에 맞춰 식물 생장의 필수 원소 14가지를 잘 갖춰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